그죠? 쉬고 먹고 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동이 좀 많이 제한이 됐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 한국 사람 정서상 가족은 좀 모여야 된다 이런 게 좀 있긴 했어도 많이 좀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 어 어쨌든 그래도 연휴는 반가운 얼굴들을 좀 보고 반가운 얼굴들을 보지는 못해도 이제 그거를 이유 삼아 또 연락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연락을 참 잘 하시는 분들 전 많지 않나요? 요즘은 더 막 전화를 하는 시대보다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연락하는 게 더 간편해지고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더 연락을 좀 많이 안 하고 그 하는 게 좀 더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펜팔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펜팔. 그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때는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편지 썼던 거는 뭐냐면 군인 아저씨에게 군인 아저씨에게 이제 강제죠.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썼던 게 제 인생 처음 썼던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빼고는 썼던 편지였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제가 나름 영어 공부를 좀 하겠다고 외국에 있는 사람이랑 그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친구가 먼저 했었는데 그 옆에서 보고 나도 영어 공부를 할래라고 해가지고 제가 따라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영어 하는 그 영어 펜팔을 좀 했었었고 하여튼 연락하는 게 더 자유롭지 않고 불편했던 그 시기에 지금보다 더 연락을 뭔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전보다는 더 연락을 좀 많이 하고 하는 게 좀 덜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고민이 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성향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연락하고 하는 성향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명절에는 좀 연락을 좀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딱 이렇게 연락을 하려고 딱 보는데 이게 괜히 그 연락을 잘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하면 명절이라 연락을 하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게 고민이 좀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설문을 좀 해본 거예요. 그 투표를 좀 받아본 거죠. 근데 그 투표 제목이 뭐였냐면 명절이라도 설날 딱 1년에 두 번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큰 명절이 두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날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딱 요때만 연락하는 그 연락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 누가 설문을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가잖아요. 사업가 기준으로 말고 그 그냥 사업가 기준 외에 그냥 다른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연락을 하는 거 저희는 약간은 이제 안부를 묻는 개념도 되고 약간 반은 이제 사업적인 이유로도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오랜만에 연락을 하는 그 사람, 친분을 떠나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을 때 내가 연락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가끔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생존 신고 하듯이 서로의 연락을 돌리고 싶은데 새해 복 많이 받아 연락을 돌리고 싶은데 연락을 잘 안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명절에만 하는 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커뮤니티는 뭐 네트워크하는 이런 영업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약간 그 자유로운 분위기의 커뮤니티였어요. 근데 답변의 99%가 난 너무 좋다, 반갑다, 고맙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막 자주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설날에 추석에 한 번씩 나한테 안부를 물어주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나를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쉽지 않았을 테니까. 그죠? 저도 연락을 잘 안 한 사람한테 갑자기 생뚱맞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약간 고민되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받는 사람도 이해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도 나를 생각해서 오랜만에 연락을 해준 거다라고. 그래서 그런 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 연락하고 그러셨죠? 네. 끄덕거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서로 안부도 묻고 다시 한번 서로를 생각을 하는 그런 게 또 명절의 묘미가 아닐까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또 명절을 보냈고 제대로 2021년도가 시작을 했는데 비가 왔어요. 그죠? 뭔가 좀 안 좋은 거를 시켜 내려가는 너무 수상적이다? 안 좋은 거를 시켜 내려가는 그렇게 한 해를 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저는 푹 쉬고 어, 잠도 많이 자고
그러면서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도 생각도 많이 했고, 걱정도 좀 되고, 기대도 좀 많이 되고 하면서 연휴를 보냈던 것 같고, 이번 연휴는 역대급으로 좀 빨리 가지 않았나요? 화면이 좀 뿌연가요? 네, 화면이 좀 뽀얗다고 합니다. 제가 뽀얀 게 아닐까요? 왜 웃으시죠? 잘 쉬었다니까요. 아주 잘 쉬어가지고 지금 뽀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안 있으면 또 똑같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화면 조정이 좀 됐나요? 네. 네, 화면 조정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해도 이번 역대급으로 좀 빨랐다고요. 되게 빨랐습니다. 왜 그렇게 빨랐지? 연휴가 아니 후딱 눈 감고 일어나니까는 연휴가 지나 있네요. 빨리 가서 일을 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일을 해서 그 목표를 이뤄라라고 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빨리 집중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연휴 직전에 했던 그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되게 많은 분들이 바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연락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연휴 직전에 그 프로모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타이트하게 또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1년도 시작에 되게 기분이 좋고요. 또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한 해를 시작해서 너무 또 기분이 좋죠. 그래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많은 노하우를 전달을 해주실 설현두 그룹장님 앞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진짜 2021년도네요. 그죠? 예.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설현도 아이비오입니다. 예. 추석이 아니죠. 설 명절 잘 새셨죠? 아이고, 저도 또 이번에 우리 또 그 설에, 5가족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니, 저희 동네 가니까 모일 사람들 다 모였더라고요. 뭐, 저희 동네 가니까 뭐 그냥, 아들들 삼형제 있으면 삼형제 그냥에다가 또 부인들 모시고 오고 또 거기에 아들, 딸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설 명절을 보냈는데 그 설 명절 날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시골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방송을 하냐면 5인 이상 가족이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방송을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설날 그 되기 전날에도 이렇게 그 방송을 트는데 사실은 그게 저는 무슨 방송인지 몰랐어요. 그 동네에 마이크를 준비는 했는데 뭐라 그럴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설날 때도 마이크 방송은 트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 다음날 되니까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다 계시고 또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오시는데 그걸 갖다가 사실 틀을 수가 없었나 봐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제 명절 끝나고 난 뒤 아마 그거를 틀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 시골 보니까 뭐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 이렇게 뭐 가족 친지들 모여가지고 그 설 명절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참 화기애애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주위에 그 명절을 지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뭐 아들은 설날까지 있다 가고 딸은 설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있다 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식사도 바깥에서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 따로따로 그러니까 5인 이상 앉으면 안 되니까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아마 우리 또 설 명절 끝나고 나서 몸무게가 또 좀 많이 부으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또 디톡스 하셔야죠. 저는 많이는 안 불었습니다. 많이는 안 불었는데 저도 출근해가지고 셀톡스를 먹었어요. 먹으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도 저도 이제 좀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밥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먹고 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진짜로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진짜 이제 1월 달의 시작이고 예,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도 이제 또 설에 또 집에 있으면서 쉬면서 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장님들도, 아이비오님들도 아마 많이 생각을 좀 하셨을 건데, 저도 집에 있으면서 좀 정리할 것도 많이 정리하고, 또, 그 계획이라든가 또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1월 15일인데, 이제 딱 그 딱 중순에 지금 들어와 있죠? 또 이제 내일부터는 또 16일, 17일 이렇게 가면은 이제 말로 2월 말로 이렇게 가는데 사실 제가 항상 나오면 항상 드릴 수밖에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또 우리가 2월 달이니까 벌써 2월 달 중순이니까 또 2월 달을 마지막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 한번 또 이 타이밍에 한번 또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1월 달에 이루지 못했던 목표들을 또 2월 달에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번 2월 달에는 못 이룬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런 또 달이 한 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부터 다시 계획 잡고 뛸 수 있는 그런 2월 달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드리고 이제 그 교육하는 내용 중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우리 그 상상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참 가끔 이제 저도 집에서 이렇게 이제 그 TV를 볼 때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볼 때가 있는데 사실 그 애니메이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어떻게 저런 그런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걸 만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어떤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상들을 현실 세계에 딱 이렇게 입각해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제일 많이 봤던 게 그 주토피아 애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토피아라든가 그 다음에 그 라이온 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겨울 왕국인가요?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그 나와 있더라고요. 그 어떤 분은 그 애들 보는 그런 만화를 절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인데 그 라디오에 나왔던 방송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남편분은 그 애들 보는 그 만화를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하고 같이 그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고 펑펑 울더니 그 뒤부터 그 애니메이션의 매니아가 돼가지고 애하고 항상 앉아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을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 한 건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뭔가 시작하기 전에 뭔가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 작품을 보면 정말 사실 우리가 보기에 볼 때에는 사실 굉장히 저런 상상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저런 작품을 만들어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게 무한하구나. 참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그 만든 사람들의 능력 또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에 또 제가 그 봤던 그 영화 중에 사실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또 그 아바타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쩌면은 그 상상에 진짜 상상하고 있는 것을 그거를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가 봤던 그런 영화인데 참 그걸 보면서도 야, 어떻게 저렇게 시나리오를 어떻게 저렇게 상상을 해서 저런 시나리오를 써서 저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상상력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자동차가 대중화됐잖아요. 사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자동차가 한 집에 2대씩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집에 자동차가 2대씩 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집은 굉장히 부자였던 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어렸을 때 자동차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대단한 거였다는 거. 근데 그때 그 사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앞으로 우리나라도 한 집에 자동차가 2대나 3대 정도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그때 상상을 해봤을 때는 그런 상상이 정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와서 보면 그때 그 하는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미래에 대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의 나의 나이, 나의 생각으로는 참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자동차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헨리 포드라는 그런 그 경영인이 있었죠.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고 대중화를 시킨 분인데 그분은 사실 그 자동차라는 게 정말 그 어떤 그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층, 정말 부자층들이 타고 다녔던 그 차를 좀 더 대중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긴 게 바로 또 우리가 그 포드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그 포드 자동차가 대중화 그 시킨 그 헨리 포드라는 그분이 정말 자동차를 개인들이 갖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사람들에게 대중화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도 대중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상상을 했고 그 상상에 걸맞게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가 됐습니다. 또 우리가 상상력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또 하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그렇게 따지면은 또 우리가 그 비행기를 예로 들 수 있죠. 사실 우리 아까 고수명 사장하고 잠깐 그 사무실에서 이스타나 항공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스타나 항공이 굉장히 지금 그 적자가 심해가지고 뭐 인수하느냐 마느냐 뭐 저거를 폐업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또 좀 떠돌았었어요.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 고순명 사장의 그 어머니 쪽에 뭐 친척인데 그쪽에서 이제 스튜디오스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커피숍을 차렸다는 얘기를 했는데 참 우연치 않게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우리 고순명 사장님이 또 비행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죠? 네, 라이트 형제입니다. 라이트 형제.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어서 띄워서 날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비행 시간을 재니까 12초고요. 그 다음에 비행 거리가 36.5m입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솔직하게. 예. 36.5m. 이게 진짜 뭐 멀다면 멀고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비행 시간이 12초고 그 다음에 비행 거리가 36.5m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은 그런 그 상상력이 있잖아요.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 하늘을 날고 싶은 꿈, 새처럼 하늘을 활활 날고 싶다는 그 욕망, 그 꿈에 의해서 어때요? 비행기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왕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10시간도 타고 뭐 9시간도 타고 막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참 비행 시간이 12초였다는 거, 그리고 36.5m를 날아갔다는 거. 이거를 놓고 지금의 어떤 그 비행 거리를 본다면 어마어마한 어떤 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결정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사업을 괜히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사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결정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아니라 저는 전부라고 해도 전 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부라고 해도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정하신 분들의 상상, 어떤 상상을 하고 사업을 결정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을 결정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멋지게 성공해 있을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사업을 결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상상들을 했을 거예요. 정말 멋있게 성공해서 어떤 분은 드레스 입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특히 예를 들어서 플래티넘에 간다. 이거에 대한 굉장히 그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로망 중에 하나가 드레스를 입는 거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은 정말 멋진 드레스를 입고 멋진 무대에 나가서 자기를 이렇게 탁 과시하는 어떤 그런 거,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반면에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상상을 좀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남자들이 제일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면 그게 뭘까요? 가지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집은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싶은 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번째가 아마 자동차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멋진 인생을 사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면서 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수준이 업되는 것을 아마 상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네트워크를 만나기 이전에도 아마 항상 상상하고 계시는 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상상을 했을까? 지금은 내가 직장인이지만 나중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사업체, 개인 어떤 자영업을 차려서 그 자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서 멋지게 인생 사는 것을 저는 분명히 꿈을 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그 자영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마 조금은 맞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인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런 시스템들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고, 그리고 열심히는 살았지만 막상 삶에 어떤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현실이 아니라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언젠가는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트워크 사업장에 와보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은, 정말로 1년이라는 시간, 2년이라는 시간, 3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성공해 있을, 그리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을 정말 그런 모습들을 아마 상상을 하면서 아마 이 사업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상상하지 않는 사람,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목표가 없는 사람이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결국 목표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맞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꿈이 있는 사람이 결국 행동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자 또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강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분명한 것은 뭐냐?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네트워크 사업을 정말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었어. 정말 잘 살고 싶었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잘 살고 싶은 이유, 결정을 해야 했던 이유,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사업가님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결정했던 이유를 잃어버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성공할 때까지 항상 나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사업을 결정했던 동기. 이 결정했던 동기가 내가 성공을 할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많은 일들, 이런 일들에 어떤 치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결정했던 동기를 잃어버리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사업을 결정했던 동기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릿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해져야 되는 게 사업을 결정했던 동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어쩌면은 정말로 그냥
의무감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결정 동기, 목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의를 듣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의무감에서 듣는 사람과 아니면 정말 자기가 목표, 그러니까 결정 동기가 분명해서 듣는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사실 같은 내용을 강의를 해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분명 들려지는 내용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분명히 상대방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었던 내용만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막연히 강의를 듣는 사람과 정말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강의를 듣는 사람은 분명 강의를 하더라도 그 강의 속에서 듣는 내용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행동, 그분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이 사업을 결정한 결정 동기, 흐릿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결정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결정 동기, 결정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필요해요? 목표와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가만히 저를 봤을 때 그렇게 부지런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부지런한 편은 아닌데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시간대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것이 방향성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학과님들 중에 저처럼 약간 게으르신 분이 있다든가 그런 분이 있을 때 아무리 게을러도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침 일찍 새벽차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죠? 못 일어날 거를 대비해서 우리는 시간을 맞추죠. 시간을 맞추고 그리고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춰놔서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뭔 생각을 해요? 아, 일어날 시간이 됐구나. 늦으면 안 되겠다. 빨리 일어나서 씻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일어나서 씻고 그 다음에 입고 나가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뭔가 목적한 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막연해진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행동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일로 미루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확실한 사람, 계획이 확실한 사람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오늘 뭔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반면에 목적의식이 별로 이렇게 강하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 그냥 막연하게 일하고 그냥 끝날 시간 되면 그냥 뭐 가지 뭐라는 모습으로 그냥 퇴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뭐 우리가 이렇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저분의 생각과 행동. 그러니까 저분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목적이 분명한 사람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그래요. 이번에도 이번 1월 달에 2월 달에 우리가 설 프로모션이 있었잖아요. 설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그 설 프로모션을 어떻게든지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분명 목표가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과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다르더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표나 계획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냥 그거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아유 나는 할 거 없는데 에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해봐야 의미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그냥 흘러가는 방면에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상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 그것을 이루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무언가는 목표이고 그 무언가는 계획이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냥 막연하게 행동으로 옮겼을 때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과 몸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행동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읽었던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모든 것을 가능하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지식이었다. 지식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했다. 가치 있는 모든 일에는 시간이 든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건 아니면 경험자를 통해서건 어쨌든 어때요? 이런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을 거고 굉장히 많이 배웠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 그걸 분명히 이루어야 되겠죠? 그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자, 행동입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또 급하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뭘 급하게 생각하냐면 보스보다도 더 많은 보스보다도 더 많이 일하라. 네. 자, 첫 번째는 상상력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보스보다 더 많이 일하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저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험이죠, 경험.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봤는데요. TV에서 보니까 TV에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군대를 제대하고 받았던 월급이 80만 원인가 그렇대요. 군대를 제대하고 받았던 그 월급이 80만 원인데 사실 그 80만 원을 받으면서 자기는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1년 365일을 참 이게 말이 정말인지는 아닌지는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쉬는 날을 빼놓지 않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야근까지 했을 때 받았던 월급이 100만 원이 조금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꿈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나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정말 없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대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취직을 했고 그 취직을 한 그곳에서 정말로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100만 원이라는 어떤 조금 넘는 그런 월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달에 적금하는 내용이 월급이 80만 원인데 적금은 100만 원 정도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쉬는 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자고는 회사에서 했으니까 진짜 적금할 수 있는 모든 돈, 생활비 조금 빼고는 다 적금을 한 거예요. 적금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약간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군대를 제대했었고 그 다음에 제대해서 간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죠. 뭘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뭘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아마 대한민국 남자라면 아마 누구나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고 남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자분들도 사실 여자님 뭐 남녀 평등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생각하는 건. 아마 여자분들도 여자 사업가님들도 아마 밖에서 아마 뭔가 나도 일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사업을 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저는 남자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게 뭐 넉넉한 집안은 아니니까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했을 때 그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적금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됐었고, 그 다음에 뭐 집을 사야 됐었고, 그리고 또 꿈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인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렇듯이 저 또한 과거에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냐면요. 제가 그때 한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이 책정이 됐고요. 저는 이제 그분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월급이 책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뭐 야근 수당이다 아니면은 뭐 그 특근 수당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일요일 날 나오면 그냥 일요일 날 나온 만큼의 뭐 그냥 평일 그 월급만큼의 그냥 줬지 뭐 1.5배를 더 주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야근 수당은 뭐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 꿈이, 제 목표가 장사를 하는 거였으니까,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면 일단은 내가 장사하는 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장사를 배워서 돈을 배우고 돈을 모아서 나중에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제가 취직을 해서 아침 출근 시간이 몇 시였냐면 7시. 7시에서 뭐 6시 뭐 40분, 7시, 늦어도 7시 반까지는 아마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7시 반까지는 아마 늦어도 제가 회사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출근 시간은 8시 반이었던 거예요. 8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8시 반. 그러니까 사실은 8시 반 될 때까지는 뭐 사정도 그렇고 거기 직원들도 그렇고 일찍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늦어도 7시 반이면 항상 출근해 있었어요. 회사에. 그래서 출근을 하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출근을 하면 회사 샷다 있죠. 이렇게 딱 그 샷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점퍼들 이렇게 보면 그 샷다를 열고 그리고 항상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부장이 앉아 있는, 우리 사장이 앉아 있는, 그리고 우리 경리가 앉아 있는, 그리고 또 그 책상을 다 제가 앉는 책상, 또 우리 그 같이 일하는 형이 앉는 책상, 이런 것들을 또 책상을 다 하고 정리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나가면 또 이렇게 우리 장사하는 집 보면 이렇게 보면 또 앞에 이렇게 큰 그 홀이 있잖아요. 이제 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전선, 뭐 전기 자재들을 굉장히 많이 싸놔요. 그러면 이제 밤 늦게 들어오면 그 전기 자재들을 그냥 막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놓고 이렇게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침 항상 일찍 나와서 그런 전기 자재들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 자재가 있으면 그 거래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이렇게 딱 써가지고 뭐가 필요하고 자재 이렇게 이름을 싹 써놔요. 그러면 제가 그 자재를 찾을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저희 그 홀에 있는 자재들은 제가 다 점포에 있는 자재들은 준비를 해서 앞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폭이 있는데 차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 차에다가 저희의 자재를 다 싣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포 앞에 보면 남는 공간이 있어요. 남는 공간이 있는데 그 남는 공간에다가 오늘 나갈 자재들을 쫙 이렇게 싸놓습니다. 그리고 차가 오면 곧바로 그 짐을 싣고 곧바로 나갈 수 있게, 곧바로 일을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주위에 있는, 저번에 항상 제가 가끔 항상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지만, 주위에 있는 그 점포에 있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근데 저의 입장으로 보면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을 때 그 회사에 있는 사장도 저한테 잘해줄 것이고, 나중에 내가 장사를 할 때도 도와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 또 일을 배우는 습득 능력이 그만큼 빠를 것이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아침 일찍 나왔던 이유는 내 미래를 보다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보다 더 빨리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9년에서
8년, 9년, 많게는 10년이라는 이 안에 제가 1억을 모으는 게 제 목표였으니까요. 1억을 모으는 게 제 목표였으니까 이 안에는 제가 반드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그런 목표가 정확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같이 똑같이 일했던 형님들이 있어요. 똑같이 일했던 저보다도 선배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행동과 저의 행동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저한테 하셨던 말이 그거예요. 그분들도 저한테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도 처음에는 여기에 입사할 때 이제 같이 친해지게 되고 이제 술도 한 잔씩 이렇게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이렇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가 이제 뭐 어떤 생각으로 여기서 일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나도 여기 처음 들어올 때는 이 장사를 배워서 자기도 점포를 차리는 게 자기의 목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막연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모으기도 힘들지만 모아서 장사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어쨌든 거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이유는 그냥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는 자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우리는 결정 동기고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뭡니까? 그 일을 배우는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결정 동기고 그분도 어쨌든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있을 건데 그 일을 하는 동기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전기 자재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은 그런 생각들이 점점 약해진 거고 저는 이제 열심히 들어가서 이제 목표와 그 계획을 정확하게 갖고 가다 보니까 정말로 액션맨이 된 거죠. 행동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요,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저는요,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을 느꼈냐면 나중에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게 된다고 내가 돈을 벌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일을 계속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사업체를 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뭔 생각을 했냐면요. 항상 사장을 생각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장 그 젊은 나이에 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제가 그때 25살 나이인데 그때도 외제차를 끌고 다녔고요. 굉장히 뭐 신사동에 뭐 압구정동에 집도 있었고요. 어쨌든 뭐 하남에 땅도 있었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남에 있는 땅만 팔았어도 지금 그분은 아마 지금 떼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남에 창고가 있었던 곳이 어떤 곳이 됐냐면 수용이 됐어요. 그 3기 신도시 바로 수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땅이 넓이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아마 그리고 그분이 쌓아놓은 구릿값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의 인생의 멘토, 그러니까 뭐 모델이라고 해요. 멘토까지는 아니어도 모델이 누구였냐면 항상 우리 사장이었어요. 우리 사장이 가끔씩 이제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저는 그 사장의 그런 얘기가 저에게는 저의 목표가 되고 삶의 방향성이 됐었죠. 그래서 그 형들하고 어울리면서 힘이 빠지거나 또 내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힘이 빠질 때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반드시 저 사장처럼 저렇게 돼야지.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단련시켰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했던 행동이나 사실은 네트워크를 하면서 하는 행동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생각을 해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때는 전문적인 그런 용어를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뭐예요? 셀프 긍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때입니다. 어쨌든 항상 아침 일찍 나와서 오늘 나갈 물건 그리고 항상 일찍 나와서 책상 정리 그리고 앞에 정리, 그 홀 정리 그리고
장부적인 장부 적어놓은 그런 영수증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런 영수증을 보면서 그 영수증 정리. 그리고 내가 어제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뭘 했는지 파악하는 거. 그리고 일을 합니다. 그럼 아침에 그렇게 일찍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갑니다. 심지어는요, 점심밥 먹다가도 호출이 올 때가 있어요. 점심밥 먹다가도 호출이 오는데, 점심밥 먹다가도 이 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딱딱딱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이제 그 공사를 하면서 또 뭐 이렇게 빨리 준공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또 일을 막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디 지금 뭐 그런 자재를 지금 해주지 않으시면, 기일 내에 준공이 안 되면 뭐 제가 돈을 못 받아서 뭐 안 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또 어때요? 또 저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밥 먹고 있는 상황인데, 점심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점심 먹다가 숟갈 놓고 또 그 물건을 또 구하러 갑니다. 예, 구하러 가요. 그러다 보면 점심 때를 놓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정말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럼 그렇게 하고 우리가 퇴근 시간이 몇 시냐? 6시 반입니다. 퇴근 시간이. 공식적으로는 6시인데요. 사실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6시 반 정도 이제 형님들은 눈치 볼 거 다 보고 보다가 뭐 우리가 이제 뭐 약간 뭐 은혜를 쓴다면 삐댄다 그러죠? 이제 하다가 한 7시 되면은 이제 다 퇴근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7시 되면 그때도 내일 나갈 물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장님하고 동생 부장이랑 있는데 앉아가지고 저도 이제 제 할 걸 하고 그리고 나서 한 9시 반, 10시면 퇴근을 합니다. 거의 9시 때는 퇴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했을 때. 거의 대부분 9시 반에서 10시에 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전철을 타고 퇴근을 합니다. 자, 100만 원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아침, 점심,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리고 점심도 정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할 때가 비일비재했고 저녁도 6시 반이면 퇴근해도 되지만 거의 9시 반에서 10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보스보다 더 많이 일했던 것 같아요. 그건 100%예요. 보스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삥땅을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그러니까 뭐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다. 그런 어렸을 때도 어렸지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삥땅도 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착실하게 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다는 거죠.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보수를 많이 받아도 성취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수를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취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 월급 주위에 있는 그 점포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월급 얼마 받냐? 너 월급 얼마 받냐?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게 비밀이거든요. 사실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 얼마 받습니다. 그러면 야, 너 그거 받고 왜 거기서 일하냐? 그냥 나와라. 야, 너 내가 그보다 더 줄게. 내가 얼마 줄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옮기려고 하면 뭐 옮길 수도 있었지만은 저는요. 제가 있던 그 회사가 좋았어요. 일단은 좋았고 그리고 진짜 그 회사가 힘들었지만 좋았던 건 뭐였냐면 거기에 어때요? 나의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되고 싶었던 정말 내가 꿈꾸고 있던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롤 모델이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보수는 적었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얻는 그런 성취감은 내가 보수는 적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보수 이상의 값진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었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작았지만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곳은 정말 가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을 때 우리 회사에 있던 형님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야, 너 그렇게 일 많이 한다고 돈 많이 주는 거 아니다. 너 그런다고 해서 사장이 월급 많이 주는 거 아니다. 그냥 대충 해라. 그냥 그렇게 해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금 중요한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지금 일이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요, 뭐가 중요했어요? 나의 꿈이 중요했다는 거죠. 나의 꿈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표, 그 다음에 계획이 중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꾹 참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많이 벌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이라는 것이 내가 월급쟁이 생활이 아닌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돈이 많이 벌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분들이 꽤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요, 자기의 일하는 양을 보면 자기가 얼마를 벌어가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일하기보다는 굉장히 수동적인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또 일하는 부분이 적은 것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성공할 때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을 보면 내가 엄청나게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놓고 봤을 때 돈을 벌기는 원하나 돈을 많이 벌기는 원하는데 하는 행동을 봤을 때에는 절대로 많이 벌 수 있는 행동은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한다면 분명 내가 어떤 단계, 나의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돈을 못 버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웠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글쎄요. 그거는 아마 내가 힘이 있어서 힘이 없는 사람 거를 뺏는 아마 그런 일이 아닌 이상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운이 좋아서 로또에 당첨이 됐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아마 그렇게 돈을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적어도 내가 꿈이 있고 내가 뭔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힘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지금 나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어때요? 생각했던 것들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보수가적인 것을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을 때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일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불만족보다는 만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행하라. 그러면 힘을 얻게 되리라. 근대 철학자 에머슨이 한 얘기죠. 자, 우리 실행하시죠.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만큼 벌 수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분명 나는 꿈이 있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행동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네. 역시 2021년도를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또 올 한 해를 보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상상력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왜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상상화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미래의 모습, 20년 뒤, 30년 뒤의 모습을 그려보라라고 하면 한 번씩은 다 한 번씩 그려보잖아요. 그때 빠짐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날아다니는 자동차. 근데 그게 뭐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제가 볼 수 있겠더라고요. 타볼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비쌀지 잘 모르겠지만 타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거는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서 시작을 한 거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하고 그걸 만들어낸 사람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고 그걸 만들어낸 사람은 그만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이 네트워크로 우리가 어떻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표나 꿈은 분명히 그거를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주어지게 되는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또 상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1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 모습을 여러분들 거로 만들 수 있게끔 저도 제 거로 만들 수 있게끔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